사실 북한에 이제 소련이 진주해서 이 조만식 선생님이 북한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회유하던 과정들, 예. 거기 이제 넘어가지 않았는데, 예. 그런 얘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소련이요, 공산당만 가지고 북한을 통치할 수 없다고 하는 잘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네. 조만식 장로라고 하는 분을 자기들이 포섭하지 않냐면은 정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조만식 장로님을 만나서 요리집으로 초청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리집이니까 이제 술도 한번 권하고 그랬는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럴 때마다 나는 기독교 장로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은요, 소련군 그 장교들이 나중에 소련에 가서 회고록에 쓴 내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메클레르라고 하는 그 중자, 이 사람이 사실 정치 장교였고 조만식 장로 담당이었고 김일성하고 조만식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그분이 저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만식 장로님이 10월 14일 날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소련군 환영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김일성은 소련이 위대한 해방군이고 소련군이 없으면 우리 독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조만식 장로님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독립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공산주의자들이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비과학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했지만은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조만식 장로님은 분명한 자기의 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김일성도 사실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또 소련과 타협을 한 거죠. 재밌는 얘기는요, 그 김일성 그 친척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사실 소련에서 올 때 얼마나 그 금이 환영하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친척들은 기독교인이니까 김일성 환영 축하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김일성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김일성도 자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아마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컷 거기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송도 하고 설교도 있고 잔치도 벌어지고 다 끝난 다음에 김일성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 전에 스탈린이 하나님은 권총으로 쏴 죽였는데 예배 드린다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바로 그 김일성의 친척들이 월남에서 한 증언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제 항거했던 조만식 선생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3.1 운동을 일으켰던 33인 중에 조만식 선생 이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3.1 운동과 얽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3.1 운동의 주역, 청도교에서는 손병희 선생이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승훈 장로님이 있고, 바로 이승훈 장로님은 오산학교를 세운 설립자고 조만식 선생님은 오산학교 교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3.1 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그 문서를 보면은요, 1919년 2월 3.1 운동 직전에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 학교 선생님과 주변에 있는 또 장로님들과 함께 파리로 대표를 보내는, 파리 강화의 대표를 보내는 그런 공작을 하다가 결국 일본 경찰에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조만식 장로님은 이제 국내에서 3.1 운동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상해로 가야 되겠다 해서 상해로 출국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2년인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 33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규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한성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성 정부를 만들려면은 이 각 지역 대표들이 있어야 돼요.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충청도 대표, 뭐 평안도 대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대표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민족 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대표에 일본의 이만식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식. 그런데 성만 다르네요. 이만식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는 못해요. 누군가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한성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것을 주도한 분이 아까 얘기한 이규감 목사님인데 예. 이규감 목사님이 해방 이후에 한성 정부 자초지종을 쭉 쓰는 데 있어서 제1번에 나온 이만식을 조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조만식 선생님은 지역 대표의 1번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33인의 1번이나 전국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1번이나 사실은 거의 맞먹는 그런 위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조만식 선생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식 선생님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게 물산 장려 운동을 일으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이제 그 문화 통치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사령도 이제 1920년에 이제 폐지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제 민족 기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만식 선생님이 했던 이런 그 민족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회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만식 선생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평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 그러면은요 해방 후에 그 내각을 조직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재정부장, 재무부 장관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원래 경제에 대해서 받고 아마 숭실 전문에서 경제학 강의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만식 선생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만식 선생님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910년 한일 병합을 했을 때에는 일본이 조선 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일본 사람들은 마음대로 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 통치하면서 그것을 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조만식 선생님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 민족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러려면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농공상에서 장사를 아주 낮게 보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해서 산농공상이 아니라 경제가 중요하다. 상이 진짜로 상이 돼야 된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셨고 또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는 일을 했고 또 모아서 만들어 놓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정신적인 개혁, 자본의 모집, 그 다음에 판매 이렇게 해서 사실 조만식 장로님이 저렇게 중요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의 그 상업의 배후에서 그걸 정신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조만식 장로님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되고 그 경제를 살림으로써 어려운 사람들도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과원도 세우고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저력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마 오늘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잘 살게 해서 잘 사는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 조만식 선생님은 선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회사령을 철폐하는 이유가 뭐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쉽게 들어오려고 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1920년대 민족 자본들이 많이 생겨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만식 선생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YMCA 운동, 또 농촌 운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사실 그 YMCA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YMCA가 서울에서는 매우 활발했는데 평양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냥 YMCA가 주로 감리교 사람들이 많았고 평양에는 장로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YMCA가 없어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YMCA를 평양으로 끌어온 분이
주만식 선생님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세력과 평양 세력을 같이 묶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주만식 선생님이 YMCA 총무였거든요. 예. 바로 그 총무 사무실이 평양 일종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그 YMCA에 와가지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평양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공식적으로는 조선총독부 평양 도지사가 대표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YMCA 총무인 조만식 장로가 실질적으로 평양 사회의 주인이다. 예. 바로 그 YMCA가 누가 거기에 참여해서 YMCA 활동을 했겠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장로교 신자들, 그 감리교 신자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흥운동을 했다면은 예. 그 YMCA를 중심으로 해서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시민운동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조만식 장로님을 정말 근대 시민운동의 뿌리다. 예. 그런데 이 시민운동을 하려면은 정치적인 개화, 경제적인 자립, 그 다음에 도덕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조만식 장로님은 평양에서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뭔가 사실 조만식 장로님이 일본에서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래서 예. 명치대학 다니면서 근대 민주주의를 배운 거예요. 예. 그리고 숭실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사를 한 사람이고 상업을 알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알고 그래서 정치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근대 경제 또 그 다음에 근대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묶여져 가지고 이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 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의 시민 운동은 오늘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운동이 아닌가. 예. 바로 시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 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 소련의 전략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 소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련으로서는요, 조만식 선생이 친소적인 입장을 갖기만 해준다면은 매우 매우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식 이 약간의 중도 우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식이 내적으로는 소련이 이제 원하는 건 이거죠. 친소적인 입장을 가지고 약간의 온건한 입장을 가지면은 조만식 카드를 미국에다가 내밀면서 이분한테 정권을 맡기면은 통일되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조만식을 조정을 해가지고 결국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소련의 근본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조만식이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았죠. 예. 왜냐하면 소련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렇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는 혹시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거기에 가수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련인 조만식 장로에게 당신 우리 말 들으면 대통령 시켜주겠다. 책임지고 대통령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련군 치자코프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요.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요, 나중에 일본에 있는 그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조만식의 그 추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조만식의 추종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소련군이 소련군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이제 기록에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련으로서는 조만식 선생을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조만식 선생님이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거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남한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해왔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제 신탁 통치를 한다니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조선 사람인 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 의사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대통령 시켜준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거기에 간다면은 나는 그걸 찬성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강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사실은 참 대통령 시켜준다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렇죠. 그것을 거부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런 예. 점에서 조만식 선생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의 사람이라고 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조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금됐으니까 이제 연금된 다음에는 뭐 끝이다. 그래서 모든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글들이 연금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끝나요. 네. 왜냐하면 감옥에 그렇죠. 그 연금됐으니까 활동 못 하잖아요. 46년이요. 예, 46년 1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세히 조만식 해방 이후에 조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미군은 계속 조만식 선생님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조만식 선생님을 불씨로 해가지고 북한에도 민주주의 세력이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소련도 남한의 미군을 설득을 시키려면은 조만식 선생을 살려두어서 어떻게든지 친소 입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남한과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정말로 해방 공간에서 아주 그 평양에 있지만 중요한 인물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전략을 보면 매우 중요한데 원래 소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은 좌파 우파 관계없이 다 좌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고 예. 남한은 이제 그쪽에고. 둘로 나눠가지고 예. 그래서 북한의 좌파와 남한의 좌파가 보면 2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남한의 우파는 1이고 그래서 그렇죠. 2대1로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 통일을 공산주의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미군은 또 미군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조만식이라고 하는 불씨를 살려주고 조만식 조만식 석방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사실 1차 미소공유회 끝난 다음에 미국 문서를 보면 전 세계에 북한에서 조만식을 연금하고 있다고 하는 대대적으로 알려라. 그래서 조만식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미군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만식을 살려서 북한을 둘로 나누고 그다음에 남한은 지금 미군정이 하는 것처럼 좌파, 우파, 중도파 네. 이렇게 셋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소련이 생각할 때 중도파를 자기들이 잘 끌고 가면은 3대2로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협상을 내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은 사실은 여운형 정도는 자기들이 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소련한테 미끼를 줘서 끌어들인 다음에는 여운형 중도파 여운형을 우파로 만들어가지고 3대2로 만들어가지고 통일한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럼 하려면요 남한도 북한도 조만식 선생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